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면서 동시에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변동성입니다. 어제 마이너스 40%였던 수익률이 자고 일어났더니 플러스 40%가 되는 그런 마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크립토 마켓이든 주식시장이든 연말 랠리는 물 건너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도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주목을 끄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콜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연말 랠리 가능, 이 추세 전환 가능 시그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에 만기되는 콜옵션 계약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어쩌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딱 그 시점에 의미 있는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아직 바닥을 찍은 게 아니다, 이런 분석이 제시된 가운데 50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런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워낙 강력한 지지선이라서 여길 터치하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 여기가 무너지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입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이자 돈 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JP모건이 독일의 전자기업 지멘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지멘스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결제 시스템과 블록체인, 조금 더 나아가서 디파이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JP모건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에 돈과 시간을 쓰고 있는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글로벌하게 엄청 잘 나가는 테라와 관련해서도 SEC에 한 방 먹였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SEC가 테라폼 랩스 CEO 권도형 대표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한 가운데, 테라 측이 SEC가 소환장 이행 요구 관할권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인이 세워서 테라 루나가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싱가포르 기반의 기업입니다. 워낙 과도기적인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미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소식들도 있고 어두운 전망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투자 시장에서는 원래 전망과 예측이라는 게 절반의 확률이 기본 전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승할 건데 저럴 경우에는 하락한다, 이런 기본 프레임 안에서 전망과 예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누구 말에 의존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제한된 정보 접근권 안에서 투자자인 내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이슈들 속에 담긴 정보 또 맥락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좋은 전략들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45,000달러대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46,000달러 후반으로 반등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경제 봉쇄 우려가 제기되면서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도 제대로 얻어터진 모습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공포 단계로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0% 초반에서 오르내리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지난 며칠 동안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인 47,130달러를 방어했지만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49,622달러 위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이건 더 높은 수준에서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매수세가 잘 붙어두지 않아서 추가적인 동력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12월 20일에 가격이 47,000달러 아래로 내려왔고, 이 아래에서 계속 유지될 경우에 매도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비트코인은 42,000달러에서 39,600달러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후퇴할 위험도 존재한다. 황소 세력은 이 구간을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지만 49,000달러 도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가격에서 비트코인이 47,000달러 위로 상승세를 유지하면 부정적인 전망은 무효화된다.
이럴 경우 다음 목표가로는 52,000달러 생각해 볼 수 있고 이후에 6만 달러 상승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유투데이의 경우에는 50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투데이는 코인베이스 주봉 차트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0주 이동평균선에 근접하고 있다. 50주 이동평균선은 전통적인 강력한 기술적 지지선이고 지지와 붕괴 여부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이곳을 터치한 뒤에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또 지난 7월 고점 대비 45% 조정이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추세가 나왔다. 일반적으로 50주 이동평균 같은 강력한 지지선이 무너지면 자산은 기존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 비트코인은 50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세를 지속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유명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가 거래량 부진으로 비트코인은 아직 바닥을 찍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앞서 더블탑 패턴 형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더블탑 패턴은 두 개의 고점, 두 개의 비슷한 수준의 고점을 찍은 뒤에 결국에는 하락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10,000달러 폭락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더블탑 패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명확한 추세를 보일 때까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진단도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일부 온체인 지표가 긍정적이라면서도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유출량이 한 달 만에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고 3개월 최저 수준에 도달하면서 보유, 홀딩을 선택하고 있다. 9월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고 가격은 2주 뒤에 바닥을 찍었다. 채굴자들의 보유량은 2020년부터 시작된 홀딩 추세를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매도 압력을 줄이는 요인이어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만 달러 저항 돌파 모멘텀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장 전반이 예상치 못한 약세로 인해서 산타 랠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GBTC는 현재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공포 탐욕 지수는 12월 내내 30을 넘지 못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상태가 지속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부 온체인 데이터는 분명한 긍정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외부 이슈로 인해서 시장 전반이 12월 들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에는 비트코인 결제 도입 사례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거진 인버스는 내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뚜렷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 증가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는 강화될 것이다. 또 NFT 산업도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의 행보가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JP모건이 이번에는 독일의 글로벌 전자기업 지멘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지멘스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지멘스는 종량제 결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서 결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지멘스 소유 계좌 간의 현금 자동이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과 블록체인 결제가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JP모건은 앞에서는 회장이 나서서 비트코인을 까대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17년부터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은행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한 곳입니다. JP모건의 이 블록체인 시스템 이름이 링크인데 링크에는 이미 400개 이상 전 세계 금융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행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송금 등의 돈의 이동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다는 것으로 리플의 국경 간 송금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리플과 링크가 현행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호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JP모건이 엄청 빠르고 강하게 블록체인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JP모건이 왜 블록체인 송금에 이렇게 관심이 많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JP모건을 통해서 오가는 연간 글로벌 송금액이 일단 어마어마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수료 역시 굉장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수수료 절감, 그러니까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비트코인이 엄청 중앙화된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면서 비판 기사 하나를 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미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상위 0.01% 지갑들이 전체 유통량의 27%를 통제하고 있다. 비트코인 보유량 기준 상위 10,000개 주소는 약 500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처럼 비트코인은 고도로 중앙화된 생태계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주소들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시스템적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이른바 고래로 불리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관심사는 과연 연말 랠리가 가능할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이더리움 콜옵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연말 랠리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콜옵션 수요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건 연말 회복세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 데스크 패러다임에서 12월 20일 아시아 지역 데이타임의 4,400달러 콜옵션 18,500개 계약과 4,200달러 콜옵션 14,000 계약이 거래됐다라는 점이 근거 데이터로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콜옵션은 구매자에게 특정 시점 또는 그 전에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콜옵션이 거래됐다는 것은 트레이더가 연말 이더리움 가격이 행사가 이상에서 마감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거래가 12월 31일에 만기되는 것들이어서 과연 연말 연시 랠리 한 방이 나와줄지 여러모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잘나가고 있는, 엄청 잘나가고 있는, 진짜 많이 잘나가고 있는 테라와 관련해서도 SEC 소송 속보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테라 개발사 테라폼 랩스의 권도형 CEO는 미국 SEC가 소환장 이행을 요구할 관할권이 없다라는 입장을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SEC는 테라폼 랩스를 상대로 허가되지 않은 증권 청약 또는 증권 매도 등 연방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EC는 지난 11월 테라폼 랩스 권도영 CEO에게 자료 제출,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이를 테라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라면서 뉴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라폼 랩스는 SEC가 소환장 송달 과정에서 행정 절차법 등을 위반했다. 테라 랩스는 싱가포르 법률에 따라서 설립됐고 권도형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법령에 따라서 SEC는 미국 이외 지역에 행정소환장을 보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뉴욕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리플 소송을 계기로 SEC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일회성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일단 찔러보고 안 되면 규제기관의 특수성의 방점을 찍어달라고 법원에 손을 내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런 구시대적인 규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미국 언론에서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쪽팔린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리플 사건이나 테라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의미 있는 계기가 이번에는 좀 마련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가장 큰 관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SEC 승인 여부입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위썸트리가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함께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승인 요청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위썸트리 비트코인 ETF는 12월 초에 SEC가 승인 반려를 했었는데 당시 SEC는 시세 조종 또 사기 행위를 막고 투자자 이익을 지키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서에 비트코인 ETF에 대한 각종 정보 공개, 시장 분석 이런 내용을 강화했는데 무엇보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과연 이번에는 SEC가 뭔 핑계를 갖다 붙이면서 거절할지 아니면 전격적인 승인을 낼지 여러모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